반찬이랑 저기 빵이랑 요 간식이랑 쌀을 하나 담아가지고 가셔서 그 쌀이 되게 좋은 쌀이니까 그걸로 성탄절 날은 밥해 드세요. 아시죠? 예. 오늘 프로그램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오늘은 우리 강일교회 그 정인용 안수 집사님이 성탄절 날 어르신들에게 이 색소폰으로 연주해 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연주하고 우리 장로님 바로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특급 비밀.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비밀. 일본이 왜 진주만을 공격했을까? 그것을 누구야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다 알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전혀 안 믿었는데 그 이승만 그걸 다 얘기하는 거, 그 내용, 그 비사, 그 숨어 있는 이야기. 여러분 기대하라 개봉. 여러분 박두는 여러 번 하는 거야. 기대하라 개봉. 아멘.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시간은 우리 그 뭐죠? 두뇌 훈련. 우리 머리 좋아지는 훈련 있잖아요. 그 팀이 와서 그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탄절 기도드리고 저기 저거 먹을 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인용 우리 안수사님 열렬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제 와서 또 여기서 다 세팅해갖고 연습까지 다 하고 오셨어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네. 대충 하시지 않고 여러분에서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셔? 오늘 뭐 이렇게 머리가 검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됐지.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집회나 이런 모임에 가갖고 저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교를 떠세요, 애교를.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됐지. 자, 박수.
다음 진행하는 순서가 계속 있어서 너무 자주 오셔서 하셔도 그래서 예, 그 뭐 어떤 걸 찬양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가 저기 찬송가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나 민요 중에서 뭐 찔레꽃이나 뭐 이런 거 또 하실 거예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성탄절에 이렇게 또 트로트 저기 뭐죠? 색스폰으로 특별한 순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순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장로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승만 이야기 시리즈로 나와서 여러분께 강의할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니, 저 장로님이 이거 강의한 걸 내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 드렸더니 그거를 큰아드님이 듣고는 감동해갖고 아버님 갑시다. 그래서 왜? 두만 외투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아드님이 아주 옷도 사주시고 아주 힘이 납니다. 아주 그냥. 예. 나오시다. 박수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보름 전에 얘기를 했지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을 때, 재원 국회 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 그랬죠. 그때 목사님 이름이 이윤형, 종로 지역구 당첨자예요. 그 기도문이 얼마나 훌륭한 기도문인지 그 기도문이 우리 역사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문서 1호로 그때 198명이 국회의원 정원이 200명인데 198명만 참석을 했어요. 2명이 왜 참석을 못했는가 하게 되면은, 예, 2명이 왜 참석 못했는가 하게 되면은 제주도에서 국회를 못 뽑았어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4.3 사태. 이거 1950년도 5월 30일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북에서 김일성이 박헌영이 희령을 내렸어요. 이승만 정권 들어서지 못하게끔. 이북은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46년도 이미 이북은 국가 형태를 갖췄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지배하고 있을 때 50년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통일하자,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이 선거를 갖다 유엔에서 허락을 받아요. 남북한 동시 선거하는데 북한을 못 들어오게 하고 남한만 선거를 했어요. 만약 그때 이승만 박사 그 결단을 안 내렸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다? 북한에 가 있어서 재수없는 섬 아오주 탄광이도가 있고 아주 개박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이라도 국가를 설립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여러 애국지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이거 막는 거다 해가지고 김구 선생은 불을 누웠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런데 개의치 않고 주관 있게 만만이라도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김구 선생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구는 애국자인지 몰라도 국제 정세를 모른다. 커뮤니스트, 공산당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지 않았으면은 우리의 운명은 진짜 한심합니다. 근데 역사가 이제 다시 150년으로 넘어갑니다. 올해가 2024년인데 내년 2025년도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몇 주기인 줄 아세요? 150주기. 왜? 이승만 박사가 태어난 지가 1975년 3월 26일 1875년 3월 26일 내년엔 150년.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가 하게 되면 1865년 5.16 나고 4.19 나고 5년 후에 하와이에서 90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장수하셨죠. 근데 이 어르신이 23살 때
한성협회에서 만든 회보가 있어요. 황성순보 주필을 했어요. 주필은 그 신문의 모든 관장, 지금 맡은 사장이에요. 23살에 신문사 사장을 하신 양반이야.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다음에 24살에 한성 감옥에 가서 뭘 썼다 그랬어요. 독립정신. 이 대한민국이 독립돼야 되겠다. 24살에 그것도 그 작성을 하고 완성 못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 어르신이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35살에 국제정치학 박사하겠답니다. 한국은 아주 최초로 박사를 땄지요. 많이 배워야지 세계를 알아요.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식견이 많으신 분인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2차 대전 때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은 그때 중공이 되기 전에 상계석, 자유중국, 이 네 사람이 좌지우지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일본 식민지라. 그 식견, 정치적으로 보는 해안이 얼마나 높은가 오늘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책을 썼는데 1939년부터 서술을 해요. 틈틈이 강연도 나가시고 설교도 하시고 각 집회 나가요. 여신도 해드고 하고 총회도 가고 해서 한국의 심리됨을 알려줘요. 미국 사람들한테. 근데 책을 쓰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하게 되면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하면 좀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일본 내막기. 그러니까 일본이 그 속에 있는 거, 아주 꼬불쳐놨던 거. 요런 꿍꿍이를 폭로하는 책을 썼어요. 이걸 써가지고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도 나라가 없으면 대접받습니까? 미 국무성이라든가 미국 외교부에다가 책을 다 뿌려요. 영어로 된 거. 그런데 사람들이 본 사람도 있고, 에이, 저 사람이 일본 식민지니까 허튼 소리 하나 보다 하고 제껴놓은 사람도 있고. 그게 언제 썼는가 하면 1941년 6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완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언제 터졌느냐? 진지방 공격이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 놈 나쁜 놈들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선조보고도 안 하고 진주만에 있는 해안기지를 갖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군함이고 뭐고 사정없이. 그때 피해가 엄청났어요. 미국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무참하게 당합니다. 그걸 갖다가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걸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야, 이 박사 한 말이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에 정보부가 있습니다. CIA라든가 FBI, 미국 국무성 수많은 시스템인데 그걸 왜 몰랐을까? 간과했어요. 설마 일본이 우리를 갖다 공격할까? 멀리 있는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야, 일본 국무성도 정보기관도 캐치 못한 거 이 박사가 봐라. 일본이 네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현실이 되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 되는가 하면 일반 독서량이 아니고 다니엘서, 예언서다. 예언서는 미리 맞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승만 박사의 그 식견이 미국에 떨쳐서 이 사람 보통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론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미국 교육받아서 박사도 땄지. 독립운동도 하지.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도자, 대통령으로 적임자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요 보게 되면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빼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청일전쟁과 로일전쟁 비슷한 시기에 탄답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 로일전쟁은 10년 후에 1904년에 터지는데 이 과정이 세계 동부가 판도를 바꿔 놓는 거예요. 이 운명이 뭔가 하면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전장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왜 터졌느냐?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관리가 부패했어요.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쌀을 나눠주는데 쌀의 그 양을 속이려고 적당히 뭐 모래도 집어넣고 해서 보냈어. 한국 관리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나니까 청나라 군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정부가 부패하니까 제대로 봉급을 못 준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 자체 치안력으로 컨트롤 제압이 안 되니까 청나라 군사를 불러온 거예요. 또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놨는데 그땐 청나라파, 일본파, 요 파가 있었어요. 청나라파, 우리 전통적으로 조선시절에는 중국에 많이 기대 있잖아요. 조공도 갖다 바치고 조공만 갖다 주면 좋은데 가끔 청나라로 이놈들이 처녀도 갖다 바치라면 그것도 받아줬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 딸, 우리 손녀들도 중국한테 갖다 줬어요. 얼마나 우리 비참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깨닫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발전했고 여러 개 됐는데 청일전쟁이 이렇게 터져서 그때 일본이 한국 먹고 그 다음에 대만도 먹었어요. 대만도 뺏었어요. 만주도 먹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부 해안도 먹고 그 밑에 가면 인도 차이나 또 버마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화해강의 다리 있잖아요. 버마 거기로 가는 군수 기지야. 중국하고 그 기지 가는 버마까지. 버마는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열강에 먹었던 거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고 이런 열강 거 빼들어와요. 왜? 지리전 가까우니까. 근데 막 동북아에서 막 잘 나갔으면 좋은데 일본이 어딜 발등을 찍은 거야.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뜬 겁니다. 진주만을 미국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얘들은 우리 동남아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하고 공갈 친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을 할 생각 안 했어요. 일본도 그 당시 해군 해군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 미국이 광대한 자원과 땅과 뭐 다 알아. 그 미국이 내가 동남아에서 큰 동남아 대동아 공영 제도를 만드는데 간섭 안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사상적으로 대립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누가 신이에요? 천황이 신입니다. 천황만세 하고 죽잖아요. 대나이 하면 죽는데 그 미국은 무슨 사상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사상이 있어요. 이 신도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마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외세의 간섭을 피하려고 선교사들이라든가 많이 압제합니다. 많이 탄압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뭐 노고교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는데 설마 하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했는데 일본이 강해진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국제 정세가 참 묘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왜 세졌는가? 청일전쟁 때는 이미 저게 흔들어 놨잖아요.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힘이 좀 빠졌어. 중국이요. 그 다음에 로일전쟁 때는 왜 이러냐면 로일전쟁 때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 붙는데 러시아는 또 어디하고 또 라이벌인가 하면 영국하고 라이벌이에요. 그 영국이 러시아를 좀 힘을 좀 제어하려고 힘을 좀 없애려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 영국이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북해에 발틱 함대가 있어요. 소련의 큰 군함. 이게 쓱 들어 스웨즈로 해서 싹 통과해야 되는데 영국이 스웨즈 운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야, 니들 못 들어와. 여기 좁아. 하고 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틱 함대가 어디로 오는가 하면 저기 희망봉, 아프리카 밑에 지동 발틱 보면 뺑 돌아와요. 그 지식들이 지쳤어요. 지쳤는데
완전히 군사력을 빼놓고 일본이 공격하기 좋게끔 상대방 전투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전쟁하려면 병창이 필요해요. 물자 수송이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이때 해군 함대가 있는데 일본의 해군 함대가 그때 누가 하면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도고 헤이 하이치로 도고 헤이 하이치로 도고 제독이 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갖다 깨부시는데 이 배가 스시마 우리 부산 있죠. 부시나 테마도 스시마다 그래요. 홀로 지나가서 또 독도 쪽 지나갈 때 딱 숨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가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무대도 한국이 jet바다가 돼요. 야, 싸우면 좋은 다른 데가 싸우지 왜 한국을 이렇게 싸우느냐. 한국이 그렇게 지형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청일전쟁 때도 들어와서 싸웠지. 러시아도 한국 쪽으로 싸웠지. 그래서 한국이 크게 피해를 보는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 일본 해군 제독이 큰 전쟁을 나가려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는 보통이에요. 저걸 하시죠. 뭐 배를 갖다 진수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듯이 일본에도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제사를 지냈는가 하게 되면은 딱 모셔놓는 사람이 누굴 모셔놨는지 알아요? 이순신 장군. 자기 나라 임진왜란 때 개박살났어요, 일본이. 그러나 일본 놈은 영리합니다. 일본 해군 학교, 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의 학위진법이라든가 이런 전술을 배워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전번에 AI가 물어본 세계 10대 장수 하니까 우리나라 장군 2명 들어갔지요. 울지문덕 장군 8등. 1등이 이순신 장군이야.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도고 제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하고 영국의 제일 훌륭한 장수 누군가 하면 해전할 때 그 프랑스 나폴레온을 침몰시킨 넬슨 제독이 있어요. 아, 도고 제독 당신은 영국의 넬슨 제독 이거 최고입니다 하니까 내가 넬슨 제독하고는 같이 비교하는 건 내가 감당하겠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왜? 이순신 장군하고 나 도고는 저 나라에 아주 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싸운 전투지만 이순신은 정부가 선조가 박해도 하고 모함도 하고 계급장도 뛰고 백의정문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관직이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 이 마음. 그래가지고 요새 BBC에서 그게 나와요. BBC랑 프랑스, 영국 매스컴 통해서 쫙 이순신 전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CNN, 미국의 이승만 다큐멘터리. 이게 흥행이 될까? 대박을 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국에서 떴고 미국에서 떴어요. 제일 센 나라들 2차 대전 전에는 누가 제일 패권을 잡으면 영국이 제일 패권을 잡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한테 하는 말, 도고 제독이 나는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양반은 신이다, 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해양의 신, 해군의 신을 모셔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인데 일본이 왜 컸는가 하면 영일 동맹을 해서 러시아도 깨고 청나라도 깨고 하니까 힘이 세졌잖아요. 근데 또 미국하고 손잡았어요. 미국은 어떻게 손잡았는가 하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은인도 되고 좀 조금 소소한 대목도 있어요. 항상 미국이 우리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가스라는 일본 회사의 테프트는 미국 국무상이야. 둘이서 조약을 맺어요. 우리나라 한일 합방되기 전입니다. 1900년도에. 일본은 한국 먹고 미국은 필리핀 먹는 거 합의하자. 그리고 미국이 유감스럽게 1882년 조미 동맹을 맺었는데 그걸 깨버려요. 미국이 큰 실수한 겁니다. 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갖다가 제법을 던진 거예요. 일본 먹이.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의 지원도 받았고 미국의 지원도 받았어요. 이 커졌어.
싸움할 때마다 이기니까 배가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한국 먹고 만주 먹고 중국 동부 먹고 그다음 필리핀 쪽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그다음에 버마 이렇게 쭉 점령하는 거예요. 이때 왜냐면 전쟁하면 공평체가 필요한데 인도 차이에 뭐가 나오? 고무가 나와. 고무 전쟁 물자입니다. 그다음에 철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해상 루트를 잡고 하는데 일본이 얼마나 커졌는가 하면 호주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호주. 그래서 누가 한번 호주를 갖다가 남태평양도 우리 손에 떨어질 것이다. 일본 대신에 담화문에 나와요. 회고록에. 이렇게 다 먹으면 좋은데 이것을 꼭 세력이 팽창하게 되면 싸움을 합니다. 해양 세력이 싸움이 붙었어요. 미국하고 이거는 아까는 사상이 틀리다 그랬죠. 신도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대립이 있었고, 두 번째 해양 세력, 쉽게 말하면 깡패들도 있죠. 자기 나우발이라 그래. 일본 말이지만 제 복범이 이게 충돌되게 붙어요. 내가 명동파다, 난 종로파다. 이런 김건 영화 봤을 때 이거 쭉 충돌되면 붙어요. 왜? 자기 이익이 뺏기니까. 이 태평양을 두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할 때 러시아가 롤 전쟁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참 비극적이야.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과정에 39도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38선 있죠? 야, 39도선 이북은 러시아가 갖겠고 39도선 밑에는 누가 일본이 지배하도록 그런 얘기도 우리는 동네 제사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일본이 패망할 때 1945년 일주일 내비두고 소련하고 독일하고 조약을 맺어 깨버려요. 깨버려서 관동군 120만 명이 일는데 얘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무장을 해제하려고 소련이 거저먹어요. 이북을. 이북은 일본을 제압하려고 미국을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남양군도에서 올라와서 유황도 무슨 섬송 하면서 올라오면 수십만 하는데 이걸 예고한 사람 누군가 하게 되면 이승만 박사가 이런 사상적 충돌도 있었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양 세력, 군함을 만드는 거, 순양함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기준을 갖다 쿼터제로 비율을 정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조금 할게요.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데 이때 비율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아 5개 빅5가 5대 3, 일본이 3이고 영국, 미국 5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1.6 이렇게 군함 만드는 거 조정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어겨요. 배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이래서 해양 세력이 크기 때문에 기필코 일본은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하는 책을 쓴 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력이 없으면은 우리 항상 먹혀요. 지금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쟁 우리의 시국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중공 세력이 중공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침투했다. 이걸 처음에 전번에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이재명 만나서 그랬죠. 한국을 중국을 택할 것이냐 미국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랬어요. 공갈 쳤어요. 그러나 이재명은 쎄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힘을 영원한 우리 국방을 위해서 힘을 키우자. 진정한 평화는 우리 실력이다. 이걸 외쳤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나깨나 항상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옛날 여기를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얘기를 갖다가 했고 다음에는 저걸 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실수한 것까지 얘기하고 내가 이승만의 편을 한두 편만 하고 끝을 내고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